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당무에 복귀하고 처음으로 주재를 했는데 8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2년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이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감들이 좋으셔서 아하, 이용환 앵커가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감들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회에서 8분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의 히읗자도 안 나왔습니다. 히읗자도 안 나왔어요. 비슷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왔어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자는 이야기하면서 뭔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동훈의 히읗자도 안 나왔다. 왜?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복귀 첫 일성부터 윤석열 정부와 각을 바짝 세운 것은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을 우리 뭉칩시다. 결집하려는 목적이다. 뭐 이런 정치권의 해석이 자연스레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제가요. 당의 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이 통합을, 단결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자, 당의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지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은 어찌 그렇게 치료받고 오시면서 복귀 일성이 또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또 거짓말하세요. 또.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각을 세웠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최선 다했다라는 말은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로 가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평가의 대상인 것이고 네.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중에서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원욱 의원하고는 전화를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의원들하고도 안 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일단 이제 뭐 현재 주고 가는 말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크게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일단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분열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국회의원들의 추가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심에서는 또 표가 누수가 되는 게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이낙연 신당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이준석 신당 쪽으로도 민주당 원래 지지층들이 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줄곧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누수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도를 그냥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견제라고 하는 범위보다는 이재명 지지라고 하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전에 2016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얼굴로 민주당이 지나치게 덮이게 되면 정권 견제 심판 표심이 오히려 모이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뭐 지역구에 조금 더 오래 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번 총선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야 민주당도 정권 견제 표심들을
좀 집중시켜서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지층 결집용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 대표의 발언 두 개를 제가 비판하면 두 개 비판. 예. 첫째는 이제 심판론인데요. 예. 저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게 윤석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이 뭐 의석도 이게 국민의힘이 180석이다. 대법원장도 이게 처음부터 윤 대통령 임명했다 이러면 심판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완전히 사사건건 발목 잡았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게 민주당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이게 두 개가 대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통합 화합 있잖아요. 통합 화합. 이거는 이제 그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제가 영어로 좀 이게 하면 예. 우리 북핵 폐기할 때 CVID 완전하고 예. 검증 가능하고 예. 돌이킬 수 없을 정도 예. 이래야 이게 폐기되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영어로 I를 하나 더 붙이면 앞에 예. immediately 즉시 예. 이재명 대표가 즉시 예. I 그다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다시 복귀 못할 정도로 대표직에 물러나라. 아이고. 이게 유일한 통합책입니다. 허허. 꼼수로 공천 다 하고 나중에 물러나겠다? 안 됩니다. 즉시 물러나야 돼. 예. 그다음에 뭐 이게 뒤에서 수렴 청장하겠다? 이것도 안 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돼. 예. 그다음에 다음에 복귀하겠다 대표? 이것도 안 돼. 안 돼. 영원히 복귀 못해. 이것만이 통합의 유일한 길이다. 어허. 북핵 얘기와 이렇게 빗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요.